네, 안녕하세요. 부모 교육 1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1주차, 네, 미래를 여는 부모 교육, 네,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제1장입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PPT 때문에 여러 번 옮기게 되네요. 네, 첫 번째입니다. 현대 사회와 가족. 네,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의 변동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됨으로써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가족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와 우울감, 블루를 합쳐서 그런 신조어로 생겼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우울감,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다.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 이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코로나 트라이앵글, 비정규직, 만혼, 비혼, 자산의 양극화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트라이앵글 때문에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했어요. 그쵸,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수도 적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예식장도 텅텅 비고, 맞죠?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아이의 수가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율이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물론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결혼, 그리고 취업, 그리고 가치관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와 다르게 이제 취업을 할 때에도 아주 롱런하게 보지 않고 내가 정말 가치롭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네, 찾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측 불허한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30. 네, 그러한 세대의 변화 양상을 코로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트라이앵글은 네,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비정규직, 만혼, 비혼, 자산의 양극화를 의미한다라는 것들이 되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병원, 그리고 은행, 학교까지 셧다운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용 동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아졌고, 비정규직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2030,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아주 고용이 불안한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청년의 이제 고용 불안이 우리가 혼인이나 출산 등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져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결혼한 가정의 경우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한 산모가 코로나를 염려하거나 태아에게 수직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서 임신 시기를 미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산비 문화로 코로나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은 인구 쇼크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가족 생활 주기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자산 시장에서 뒤처진 20대, 30대는 이른바 우리가 네, 그쵸. 영끌, B2라는 그런 것들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아슬아슬한 경제 불안의 주역이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영끌, 그리고 빚을 내어 투자한다는 의미의 빚투 열풍은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더욱 심각한 문제는
네, 아직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 혼인, 출산 기피 현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정했던 가족의 형성이 조금 완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의 변동,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30 세대들의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고용 불안 현상,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비산비 문화,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의 산비 문화,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의 산비 문화로 코로나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은 인구 쇼크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가족 생활 주기를 형성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시험을 준비하거나 퀴즈에 나올 때 이제 조금 괜찮은 문제로 출제를 될 수가 있겠죠.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의 변화 양상입니다. 가정의 기능을 이제 영향을 미친 요인입니다.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다문화의 특성입니다. 네, 저희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대가족이었지만 핵가족으로 변형이 된 것이 한 90년대 후반부터였죠. 그러나 지금은 더 핵가족화되었고 이제는 남자 혼자 한 명의 가장이 벌어서 이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다문화의 특성을 많이 가집니다. 네, 두 번째는 현대 가족의 삶은 직업이나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영위가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의 이동이 잦아지게 되며 친인척 간의 결속력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보다는 혼인 당사자의 의지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고요. 연애혼 또는 중매와 연애를 혼합한 절충혼을 더 선호합니다. 더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부재 현상입니다.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가족 이기주의도 팽배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 내에서도 이제 가족이 최고다, 자기 가족만이 최고다라는. 네, 그렇지만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녀의 인성을 함양하고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교육의 강화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서 이제 가족의 기능도 변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교육적, 그쵸? 종교적 기운은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네,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녀 양육의 기능과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지원을 하는 기능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은 고유한 교육적 기능의 하나로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이제 역할을 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사회화가 일어나는 교육의 장이었으므로 교육이 점차 전문화되고 제도화됨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점차 교육기관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도 이제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저희가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혹은 유치원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가정의 사회화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핵가족 체제 내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네, 두 번째는 양성평등한 가족의 가치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겠죠. 네,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중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가족 구성원에게는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지지를 할 수 있게끔 가족들끼리 서로 지지를 하고, 네, 그쵸. 가족의 이제, 작은 일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가족 구조와 현황입니다. 가족 규모의 축소, 그리고 가족 구조의 다양화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가족 규모의 축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규모의 축소는 핵가족화와 가족의 소규모화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9년 저희가 이제 11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어, 총인구 뭐를 살펴보면 2019년도보다 2018년도에 비해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인원의 이제 아주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조의 이제 규모를 살펴볼 때 축소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변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가구 원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드러진 가족 규모의 축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이제 가구 원수의 변화는 출산율과 가구 구성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쵸. 저희가 자녀 수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가구 유형 선택의 경우에도 가족이나 가치관이나 그리고 가족 규범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의 요인도 받기 때문에 가족의 가구 원수는 개인과 가족과 이제 미시적 환경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까지 모두 이제 상호작용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청에서 그림 1-1의 평균 가구 원수를 살펴볼 때 아주 많이 이제 하락했으나 조금씩 소폭 외국인을 포함하여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의 감소 원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저희 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하죠.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제 핵가족화와 1인 가족이 많이 1인 가구가 증가된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가족 규모의 축소는 3세대 이상 거주하는 확대 가족 비중이 감소하고 1세대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1인 가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1인 가구는 한 명이 생태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는 1인 가구란 혼자서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가구의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인 가구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1985년, 그쵸? 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그림 1-2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원수가 감소 현상에 1인 가구의 증가가 아주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나 청년들의 비혼, 만혼,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와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 1-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를 살펴보면 1985년, 그쵸? 이제 1985년에서 이제 우리가 4인 가구가 주였는데 지금은 보면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져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그쵸? 이제 아주 많이, 네, 이제 7.5배. 2019년도에 보면, 그쵸? 2000년도
이전부터 2019년도까지 아주 급속도로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7.5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의 원인은 이제 다양하나 청년들의 비혼, 만혼, 이혼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독거 노인의 증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1인 가구의 이제 증가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림 1-3에서도 보면 연도별 가구 원수별 가구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이 푸른색으로 이제 표시된 것이 1인이죠. 1인 가구가 거의 이제 많이 증가됨을 2배 이상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규모의 축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1-1에 나타난 평균 가구 원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는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수가 계속해서 정말 많이 네, 이제 증가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족 규모의 축소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는 출산력 감소, 즉 저출산 현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표를 한번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9년으로 볼 때 출생아 수는 444.8에서 303.1로 그쵸? 아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마이너스 21.0인데요. 2010년에 증가했다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연도별로 아주 많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 4.5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률을 봤을 때도 2009년에 비해서는 2019년에 출산율이 아주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초저출산입니다. 왜 이제 그 20대, 30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이렇게, 저출산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이제 원인이 있겠죠.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악화,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따른 결혼관 및 자녀 간의 약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자녀를 꼭 낳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조금 20대, 30대, 30대 정도에 결혼을 해서 결혼 정년기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친구들을 보아도 이제 그 정년기를 지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여럿이 있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 이제 우리 부모 세대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출산율이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저도 이제 주위에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의 연기 및 기피 현상으로 인한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혼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의 증가, 여성의 경제 활동의 증가라는 것들도 요인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출산력 저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로 인해서 우리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규모의 축소는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음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네,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족 관계의 범위는 부부 관계,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로 축소되고 있으며 친족 간의 결속력도 친밀도도 점차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친가 친척보다는 외가 친척과의 유대관계가 강해지고 있는 경향이 많고요. 핵가족 체제는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부 간의 감정적 상호작용 및 긴장 여부에 따라서 가족의 안정성이 좌우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자녀 수의 감소는 내 가족, 내 자녀만 위하는 가족주의, 가족 이기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가족 가치관에 뭐 이런 것들 효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출생아 수 아주 낮아지고 있는 것이 그래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족 구조의 다양화입니다. 네, 가족 구조의 다양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함께 이제 가족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다양한 가족 구조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독신과 이혼, 그쵸? 그리고 재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1인 가구,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외에도 맞벌이 가족, 분거 가족, 소년, 소녀 가장, 뭐 이런 무자녀 가족, 그쵸? 그리고 조성가족, 다문화 가족, 그리고 입양 가족 등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무자녀 가족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자녀 가족은 출산 의도를 기준으로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과 비자발적인 무자녀 가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은 계획적 무자녀 가족으로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계획적으로, 그쵸? 일부러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지 말자. 이렇게, 그쵸? 계획적인 무자녀 가족으로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갖지 않는, 그쵸? 차일드 프리.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라는 결정이 선택을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생식 능력은 있으나 영구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린 부부를 네,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부부 간에 이제 두 명이서 생활을 하고 둘이서의 삶을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이 있는데요. 네,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은 네, 저희가 이제 자녀의 출산이 이제 어, 제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쵸? 생식 능력은 생식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네, 우리가 다양한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발적 무자녀 가족은 내가 낳을 수 있으나 이제 두 부부 간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낳지 않는 것과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은 생식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가지고 싶지만 다른 기타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출산 의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결혼은 수용하나 자녀의 출산은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는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자녀 기혼 여성과 무자녀 기혼 여성의 의견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1-5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유자녀 및 무자녀의 기혼 여성을 살펴보면 아이가 뭐 이제 저희가 요 색깔이 그쵸? 오렌지 색깔이 이제 저희가 유자녀 기혼 여성이고 네, 이 블루, 그쵸? 코발트가 네, 이제 저희가 무자녀 기혼 여성이 되겠죠. 어, 아이가 행복해서, 그쵸?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에서도 이제 무자녀, 무자녀를 가진 여성, 여기에도 살기 힘든 사회여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무자녀 가족이 네, 이제 발생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네, 지금 수업은 네, 2주차 수업은 아니죠. 1주차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1주차 3교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